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뭐 한 건에 500만 원, 300만 원도 벌 수 있고 뭐 18만 원, 20만 원도 벌 수 있는데요. 평균을 토탈을 내보면 50만 원 전후가 나와요. 30통 맞죠? 그럼 하루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막 출근했습니다. 대출 중개 사무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정식 은행과 계약이 된 수탁 법인 상담사들로 팀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1금융권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새마을시험, 농협 등 다양한 이제 금융권에 계신 현업에 계신 상담사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등록된 상담사인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네요, 여기. 네, 어디 소속인지. 상담사분들은 아직 그렇게 일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창구보다는 대출 상담사 통해서 진행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사들의 수입은 대출이 나간 고객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 있고 은행에 창구 직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은행에서 월급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고, 저희는 은행이랑 계약이 된 법인의 직원이잖아요. 은행에서는 저희를 영업 인력으로 쓰는 거고요. 고객을 저희를 통해서 데리고 오면 고객은 같은 상품을 같은 금리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대출 상담사들은 은행에서 대출 법인으로 수당 입금되기 때문에 대출액에 대한, 대출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민할 수 있죠. 고객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고, 저희 가족분들 중에 이제 대출 상담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인중개사는 너무 흔하고 영업도 좀 제한이 많잖아요.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전국 단위로 할 수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열심히 하면 상위에 드시는 분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했죠. 대출 상담사 시험 뭐 이렇게 치면요, 여기 대출 상품성 판매 대리 중개업자거든요, 저희가 정확히는. 그래서 이게 대출 상담사가 되는 시험이고요. 여신금융협회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고 매달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시험, 이번 연도는 11월 16일에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오프라인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100점 중에 60점만 넘으시면 쉽게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이어서 공인중개사처럼 1년이 걸리거나 그런 자격증은 아닌데,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를 합격하시면 상담사로서는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1금융권이나 뭐 보험사, 상호금융, 신용대출 뭐 이런 쪽에 내가 영업을 잘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법인의 위촉이 되셔서 법인 소속으로 코드를 내시면 정식으로 이제 취급하는 상품을 파실 수 있게 됩니다. 업무하는 거 보여드려 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SNS 채널,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도 운영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출 정보도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1단계로 고객이 이제 저의 연락처를 보게 될 거고 대출 문의가 오게 되세요. 저는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직접 연락이 오는 이제 핸드폰,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는 카카오톡이 될 수 있어요.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고요. 친구 수도 1년에 한 800명 정도 확보를 했고, 기본 정보 요청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요. 고객이 뭐 아파트, 연락처, 시세, 필요한 대출, 언제까지, 연소득이 얼마인데 어떤 내용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뭐 가계자금 대출, 주담대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 없는 분들 신용대출일 수도 있고, 차량 대출일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일 수도 있어요. 법인 대출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제가 등기를 떼고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들어온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게 되죠. 한도 금리 얼마입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A금융사, B금융사 비교를 해준다든지, 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좋은 대신 한도가 작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금리가 높지만 한도가 더 높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비교를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고객이 필요한 게 금리인지 한도인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드리고 있고, 또 한도가 부족하신 경우에는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 뭐 담보대출 플러스 차량대출, 이런 식으로 통합으로 상담을 드리는 게 차별점,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과 통화를 하게 되고요. 핸즈프리 많이 쓰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귀에 끼고 고객에게 아까 받은 기본 정보를 보면서, 고객님 아까 연락 주셨던 거 확인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하면서 이제 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많을 때는 30통 정도 하고요, 4시간 동안. 그래서 이거를 김밥을 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4시간 동안 30통을 하는 거고요. 고객이 연락이 왔다, 그럼 기본 정보를 받아서 카톡이랑 문자로 AB안 등을 피드백을 이렇게 드려요.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팀장들이 담당자가 되셔서 이제 서류 안내를 하고, 자필 서명, 은행 가셔서 대출 받을 때 서명 많이 하시잖아요. 자필 서명까지 완료하셔서 대출 날짜에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이 되시고, 저희는 그 은행에서 일정 비율을 소득을 얻는 겁니다. 많은 뭐 보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통은 필요 시점이 멀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미리 대비를 하는 예방책인 경우도 있고, 고객에게 내가
약간 읍소를 하거나 지인 영업을 해서 나 이런 영업을 했는데 좀 해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출은 지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출 영업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대출 좀 받아줘,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대출 한 2억만 받을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 영업이 불가능해요. 거의 연락이 오는 분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고객이. 그렇지만 현업에 있어서는 저는 다음 주까지 뭐 급한 경우에는 5일 후에 대출이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역량만 있다면 을이 아닌 갑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잔금을 못해서 문제가 된다.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2억이 필요한데 3일만 해달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해드렸죠. 당일에 받아서 다음날 오전에 검토하고 자필 서명하고 그 다음날 대출. 그런 게 노하우고 그런 게 전문성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쁠 것 같고 네, 정말 지치고 바쁩니다. 업무 효율화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업무 환경 세팅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듀얼 모니터 쓰고 있죠. 32인치로 제가 다 맞춰드린 건데 이거 듀얼을 안 쓰시는 분은 많아요. 그리고 노트북만 쓰는 분도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들 그 노트북 하나 낡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건물이 없고 인테리어 할 비용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 영업장입니다. 내가 하나의 사업장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폴드폰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전화를 하면서 전화 내용을 본다든지 멀티태스킹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문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의 카톡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든지 창을 내렸다 올리지 않고 곧바로 할 수가 있고요. 비토라는 앱이 있어요. 요거는 통화 녹음이 텍스트로 전환이 되는 어플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텍스트로 눈으로 볼 수 있죠.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원하시는 시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음성 녹음을 듣지 않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대출 금액과 금리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걸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제가 모든 고객 연락처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올 때 직전에 했던 통화 내용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객님 2억까지 어디까지 되시고요, 원하시면 알려주세요까지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면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 고객님 저번에 2억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행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연속성이 있게 곧바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날 기억하고 있네. 그때 그 내용. 그러면 맞아요. 대표님 그때 그 내용으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매끄럽게 상담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30명 이렇게 상담하면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대요? 이제 모든 영업에 있어서 승인이 나고 소득을 얻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조에서 몇 퍼센트가 승인이 나는지는 고객마다 달라요. 이번에 연락 온 10명이 만약에 다 일반 상담이었다 하면은 사실 그 10명에 대해서 대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겠죠. 근데 다 급한 대출이었다 그럼 10명 중에 이번 주에 5명이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평균을 내서 보자면 보통 대출 문의 고객의 10% 정도가 실제 승인이 나서 나가는 고객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0통, 30통 받으면 저는 두세 건 승인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천차만별이에요. 1금융권, 보험사, 상호금융, 신용대출에 따라 그 대출액에 따른 수수료 비율이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뭐 한 건에 500만 원, 300만 원도 벌 수 있고 어떤 거는 18만 원, 20만 원도 벌 수 있는데요. 평균을 토탈을 내보면 50만 원 전후가 나와요. 그럼 전 하루에 통화를 몇 통 받죠? 30통 받죠. 그럼 몇 개가 승인 나겠죠? 3개 정도 승인 나죠. 그럼 하루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영업직 아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 쉽나요? 이 사람은 안 알려줘. 저녁 늦게 커피 한 잔 드리고 낮에 팀장님 바빠 보이시는 팀장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되게 어렵게 질문해야 되고 끝나면은 팀장님 오늘 술에 고기 한 잔 제가 사겠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든데 좀 하시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면은 안 알려줘요. 경쟁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법인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서로 영업하는 방법들도 공유를 하고 그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교육이 있는 법인에 가는 것을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세미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또 재배포를 하고요. 한 번 더 들어라, 동영상 교육을 해라 하고 있고 대출 구조, 원리 그리고 대출 상품, 새로 나온 상품들 원리 교육과 상품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과자들 이번 주에 이런 부분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냈다. 성과자 발표도 내부의 스터디로 공유를 해서 저희는 같이 잘 되자, 같이 더 시너지를 내자. 그리고 국내의 대출 상담사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영업에 대한 부분, 대출 상담이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트렌드에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다양한 부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안 하시는 분들, 보험에 계시거나 영업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영업 트렌드 그리고 영업에 도움이 되는 최근에 스레드로도 영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SNS로 영업을 하는 방법, 본인의 영업인으로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고 본인을 PR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관심 있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